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딕 2017년도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13차례에 걸쳐서 2017년도 피딕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이미 올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제 카페에 올린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출력하셔서 같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시청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피딕은 펄리시가 발주자하고 시공자 간에 서로 고민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나누는 거죠. 배분한 그런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펄리시입니다. 하고 있고, 그런 펄리시 때문에 피딕이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은 잘 된 거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국제건설 계약에서 표준 계약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딕을 사용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건설 계약에서 리스크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있죠. 그리고 상대방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리스크들을 발주자에게도 불리하지 않게 시공자에게도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피딕 계약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약을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약은 리스크의 배분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게 되면 양 당사자가 서로 웃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피딕 계약 조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피딕은 시공계약을 위한 계약 조건을 5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 골드북, 핑크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눠진 것은 이제 설계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나누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드북하고 핑크북은 설계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된 계약 조건이고, 옐로우북, 실버북, 골드북은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럼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이 달라지느냐? 말씀드렸지만 피딕은 리스크 배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해 놓은 계약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북이나 핑크북은 그 피딕의 policy, 리스크 배분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공자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레드북이나 핑크북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 리스크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딕 계약 조건이 주는 정도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국제건설 계약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하다라고 나누는 거고, 그걸 국제건설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하게 나눠진 계약 조건이 주는 리스크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해외 건설을 하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예. 한마디로 한 방 얻어맞고 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레드북과 핑크북의 차이는 뭐냐? 레드북은 그냥 어떤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전 누가 되건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면 반해서, 핑크북은 국제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계약,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다. 리스크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옐로북, 실버북, 골드북. 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옐로북은 리스크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레드북이나 핑크북과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레드북은 설계 책임을 발주가 지잖아요. 시공자가 안 지잖아요. 근데 옐로북은 시공자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드북에 규정된 리스크 중에서 설계 책임이 발주로부터 시공자로 넘어가는 것이 옐로북하고 골드북입니다. 그래서 옐로북이나 골드북인 경우에는 다른 리스크들은 똑같아요. 레드북하고 핑크하고 똑같은데 설계에 대한 리스크만 시공자 쪽에 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다. 설계에 대한 리스크만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그 리스크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 옐로북하고 골드북이다. 옐로북하고 골드북하고 틀린 것은 똑같은데 계약적 권리 의무를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데 옐로북은 설계 시공 끝내놓고 그냥 헤어지는 거고 골드북은 설계 시공 끝내놓고 시공자 집에 안 가고 운영까지를 하는 그런 계약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버북인데 실버북이 좀 골치가 아픈 겁니다.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옐로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옐로북에서 발주의 책임으로 규정된 리스크들의 일부를 다 넘긴 건 아니고요. 일부를 시공자에 넘겼어요. 그래서 실버북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공자에 이렇게 큰 리스크를 넘기면 되는 거냐? 그 넘어간 리스크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큰 것들인데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리스크를 시공자에 넘겼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건데 시공자 네가 책임져라.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집안 조건이나 수문 조건. 우리가 이제 PD 계약에서는 unforeseeable,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장애, physical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집안 조건이나 수문 조건, 지작물 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시공자가 져라. 레드북하고 옐로북에서는 이제 그 발주가 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건데 그러면 실버북에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거냐? 그건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적어도 피딕이 그렇게 그 큰 리스크를 시공자에 넘겼을 때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발주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버북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써라 라고 PD가 하고 있는 건데 발주자들이 그렇게 쓸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버북을 씀으로써 시공자에게 리스크가 전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목도되고 있는 거고 우리 업체들이 그런데 잘못 말려 들어가 가지고 뭐 개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몇 조씩 깨먹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냥 아직도 많이 관과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카페에 올린 글 리스크 관련해서 올린 글에 나와 있지만 실버북은 너무 큰 리스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한정돼야 된다. 그리고 그 3번 밑에 있는 건데 그 시공자가 책임질 리스크들을 입찰 시에 깰 수 없을 정도로 입찰 기간이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버북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집안 조건이나 수문 조건, 제작물 조건도 시공자에 넘어갔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입찰 시에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 리스크들을 입찰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거지 만약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버북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큰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자의 설계 시공 행위에 발주자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공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버북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피드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발주자들이 실버북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자에게 큰 리스크들을 전가시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피디기가 안 만들어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피디기가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왕 나왔으니 그리고 이것들이 그 실버북이 나온 배경이 발주자들이 그걸 또 해요. 실버북이 없다 하더라도 발주자 그렇게 만들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피디기 입장에서는 야, 발주자들이 어차피 저렇게 악독하게 만들어내니 내가 좀 합리적으로 계약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낫겠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거, 특히 계약 조건을 다룬 거잖아요. 우리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계약 조건의 그 권리가 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써져 있어야 돼요. 계약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지켜야 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적 리스크들은 계약 조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약 조건이 표현이 안 돼 있으면 내 권리 행사 못해요. 의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진짜 리스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이 너무 계약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깨져가면서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계약 조건, 그 계약 조건이 주는 리스크, 이것들은 진짜 핵심적인 거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